Hi guys! 권하고입니다. 모델 Y 주니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거의 저는 제 주변에서 주니퍼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기존 모델 Y 유저들은 주니퍼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었는지, 실제로 타보니 어떤지, 왜 저는 롱레인지를 구매한 건지, 그리고 구매를 하려면 이제 시트 색깔을 정말로 그 하얀색으로 해도 되는 건지 등등등 정말 다양하게 많이들 물어보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 처음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이번에 주니퍼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도 많나 봐요. 행사에 가도, 업무 관련 미팅을 가도 주니퍼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꼭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덧 이렇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니퍼를 얼마나 만족하느냐, 구구절절 이런저런 기능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 이 차 앞으로 10년 타려고요. 이렇게 타다가 중간에 랩핑 한 번씩 해주면서 타면 지겹지 않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문제는 그 전에 탔던 모든 차들도 나 이거 10년 탈 거야 이랬다는 게 문제인데, 하지만 이번만은 정말 진심이라는 거. 얼마나 진심이냐면 10년 탈 계획으로 저 이번에 EAP, 향상된 오토파일럿 질렀습니다. 돈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하는 오토파일럿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EAP와 FSD, 이 두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선 아직까지도 EAP로 충분하죠. 둘의 차이점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FSD에서만 되고 EAP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어차피 국내에서 현재 사용할 수가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애초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전 모델 Y 탈 때도 따로 안 넣었는데 이번에 주니퍼 타면서는 정말로 10년 탄다는 생각으로 10년으로 450만 원을 나누면 1년에 45만 원이고 한 달에는 37,500원, 하루에는 1,250원. 그리고 저는 종종 경주 다녀올 일이 많아서 장거리 운전이 많은데 그때 이게 있고 없고 큰 차이가 날 테니까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결제 후에 몇 가지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이거를 켜야 돼요. 그래야 입력한 목적지를 기반으로 고속화 도로에서 경로에 맞는 차로로 주행을 하기도 하고요. 나가는 것까지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속도 기반 차선 변경은 여기에 또 옵션이 있습니다. 마일드, 보통, 매드맥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일드는 주행 속도 설정보다 아주 느릴 때 추월을 하기 위해서 차선 변경을 추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인 보통은 최고 주행 속도보다 느릴 경우에 차선 변경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드맥스는 설정된 주행 속도보다 조금만 느려도 바로 차선 변경을 추천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절대 1차로로 오랫동안 주행하는 꼴을 못 보거든요. 반드시 추월을 하고 나면 2차로로 빠지라고 추천을 하게 되는데, 보통 단계만 되더라도 생각보다 차선 변경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을 써보고 이후에 그 체감 정도에 따라서 마일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SS, 향상된 스마트 차량 호출, 이것도 켜줘야지 운전자 없이 차량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간단히 차량 앞, 뒤로 빼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정말 자주 쓸 일이 없긴 합니다. 이번에 제가 EAP를 딱 구입한 기념으로 강릉까지 충전 없이 다녀왔어요. 배터리 잔량은 출발 시점 기준으로 89%였고 서울에서 목적지까지 약 178km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론상은 충분한 수준이죠. 실내 환경은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 22.5도 주행 내내 고정을 해두고요. 아이폰은 무선 충전 패드에 계속 올려둔 상태였고, 그리고 트렁크에 있는 냉장고는 5도로 설정을 해서 주행 내내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 자동화는 보통 단계로 제가 설정했는데, 테슬라가 어차피 1차로로 가자마자 거의 바로 또 2차로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생각보다 더 이동을, 차선 변경을 자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운전을 쭉 재밌게 한 다음에 도착 후 배터리 잔량 확인해 보니까 59%, 즉 30% 소요가 됐고요. 다음날 집에 돌아올 때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잔량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숙박 중에 감시 모드 당연히 켜두고 냉장고도 그대로 켜두고 하루 잤는데 8%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51% 남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여유 있게 충분하죠.
제가 묵었던 롯데 리조트에 굉장히 빠른 V3가 몇 대 딱 준비가 되어 있던데 그 슈퍼차저 좀 시원하게 충전을 해보고 싶었지만 그대로 오는 게 또 목표였기 때문에 굳이 충전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을 했어요. 집에 도착 후에 배터리 잔량은 22%. 그러니까 갈 때 30% 썼고 올 때 29%. 정말 비슷하게 쓰면서 도착했죠. 확실히 겨울보다 여름이 좀 더 유리하긴 한데 약 178km를 30%로 왔다고 치면 1%당 6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얼추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EAP 구입했으니까 굳이 제가 해도 되지만 또 굳이 어디 주차장에 서건 도착했을 때 자동 주차를 또 해야 되겠죠. 테슬라한테 이거 시켜야죠. 제가 테슬라 타기 전에 자동 주차되는 외제차들 많이 타봤는데 테슬라는 처음에는 오히려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과도하게 넘쳐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핸들 돌리고 전진과 후진에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게 미국 기준에 맞춰져서 그런가 한국은 주차 공간 그 라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잖아요. 특히 차를 스타퍼 있는 곳까지 쭉 밀어 넣어야 앞코가 안 튀어나오고 방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뒤로 후진해서 넣다가 갑자기 중간에 멈추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살짝 조금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 말고는 뭐 제가 하나 테슬라가 하나 거의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주차 굉장히 잘합니다. 이번에 장거리 운전을 해보니까 정말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억지스럽게 요리조리 비켜가면서 더 빨리 가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차에 느긋하게 앉아서 너 어디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니까 또 그렇게 느긋하게 마음을 먹어야 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량 흐름에 맞춰서 운전을 하게 되고 1분, 2분이라도 막 당겨서 빨리 더 도착해야 되는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돈값을 하는가? 테슬라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저는 EAP든 FSD든 계정 귀속이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래야 되지 않나? 내가 이 차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개인 유저가 이거를 구입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차량의 귀속을 하다니. 근데 차량의 귀속을 하고 있다 보니 내가 차를 바꿀 때마다 이거를 다시 사서 또 그 새로운 차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까운 중복 투자이기도 하고 오히려 차를 바꾸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중고시장에서 EAP와 FSD는 제값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을 딱 정말 꽉 채워 타고 나면 충분히 돈값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장거리 주행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것도 차치하고 갑자기 들리는 소식처럼 주니퍼 롱바디 버전이 당장 내년에 나와서 그거를 또 바꾼다. 이러면 환장하는 거지. 이러면 얼마나 이 기능이 좋든 말든 450만 원은 돈값을 못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근데 롱바디 이렇게 빨리 나올까요? 저는 사실 혼자 타서 롱바디 당연히 필요 없지만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지만 롱바디 또 이렇게 사진 보고 영상을 보니까 괜히 또 일단 저는 여전히 주니퍼 재밌게 잘 타고 있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써보고 소개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가이즈!